안녕하세요, 유쌤입니다. 오늘은요, 말실수 없애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실수 후회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랬을까, 그때?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? 이렇게 후회하는 적 있으시죠? 말해놓고. 말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도 하고요. 혀 밑에 도끼 들었다. 이런 무서운 얘기도 있습니다. 말은 무서운 거고요. 그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유명인들은 더 하죠.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말 한번 잘못했다가 굉장히 그 탑에 있다가도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.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뭐 다를까요? 마찬가지예요. 몇 년 전에 무심코 한 얘기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말해놓고 나서 이제 막 주소 담느라고 막 변명하고 그랬는데 변명 안 하는 이만 못하게 그렇게 되는 막 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도 결국 말입니다. 말 실수 안 하려면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야 할 원칙을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칙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요. 말 실수,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, 말을 잘하는 사람, 그리고 정말 진지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.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다짐해야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놓고 이거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인데 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돌아가는 길에 이거 지금 나하고 한 얘기 절대 아무하고도 얘기하면 안 돼? 라고 다짐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놓는 거죠. 그러면은 말실수할 일이 없고 후회하지 않습니다. 아무한테도 말 안 할 리가 없죠. 그리고 말 안 한다 하더라도 말할까봐 내가 불편하잖아요. 근심되고. 그런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? 친해도 하지 마세요.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말했나 그 얘기? 한 번 더 다짐해 둘까? 막 카톡으로 막 나하고 한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? 이렇게 막 다시 다짐해 주는 얘기는 하지 말자 처음부터. 이런 원칙입니다. 대표적인 건 뭐 있을까요? 나의 흑역사, 내가 예전에 굉장히 실수한 거, 굉장히 잘못한 거, 이런 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소문이 나거나 뭐 그 친구가 정말 다른 뜻 없이 그냥 무심결에 한 얘기가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아 들어가서 내가 듣게 되면 괜히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. 그리고 남의 치부 그런 거 있죠.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얘기해 놓으면 그 당사자 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것도 괜히 얘기했나? 걔가 얘기하지 말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겠지?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해봐야 결국 그 얘기가 새 나가게 돼 있어요. 말이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손해나는 짓의 대표적인 것도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이제 말해놓고 나서 찜찜한 거죠. 괜히 이제 험담해서 괜히 말했다. 내가 나이값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. 막 후배 험담해놓고 막 돌아서서 괜히 그랬다. 이런 생각 드는 거.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이거 절대 하면 안 돼.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라고 다짐해야 되는 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의 원칙이 되면 이게 말실수하지 않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.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. 너무 나 혼자 떠들었나? 공허해지는 말. 이런 말도 나중에 후회합니다. 말을 다 해놓고 헤어지면서 오늘 너무 내 얘기만 한 거 아닌가? 미안하게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? 습관이에요, 습관.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.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안부도 제대로 묻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뭔가 도움을 줄 건 없어? 내가 뭐 도와줄까?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하는 거죠. 일방적으로 내 얘기하고 내 관심사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관심 없는데 상대방한테 나는 관심 없는데 그 사람을 나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을 왜 만나서 일방적으로 나 혼자 얘기를 하겠어요. 굉장히 공허해지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려는 그 사람의 안부,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안부, 가족들에 대한 안부,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질문으로 다 주고받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 혼자 떠들면 돌아오면서 그것도 후회합니다. 왜냐하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었다는 건 내가 말의 양이 많았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,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말, 그런 선한 말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. 그렇게 양이 많은데 전부 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후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혼자 이렇게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싫어해요. 특히 직장에서. 보통 이제 직장 상사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일방적으로.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회의 시간에도
직장 상사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회식 같은데 아니면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혼자서만 다 얘기하고, 이런 직장 상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. 그렇게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열심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재미있지 않는 얘기도 막 리액션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 다 싫어합니다. 그걸 처음부터 이제 알고 말은 나눠서 해야 된다. 이왕이면 상대가 더 많이 해야 된다.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 실수했다고 후회할 어떤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.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말 실수할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래서 말을 내가 정말 많이 하면 후회하겠구나. 그러니까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하게끔 내가 이제 항상 그런 원칙을 갖자. 이게 어떤 경청의 원칙도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 볼까요? 세 번째는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.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인 말. 누구나 정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다들 성질 있죠.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경우 같아요.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. 화를 내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막 싫어지는 기분 안 드세요? 기분도 안 좋아지잖아요. 내가 화내놓고 나갔고 상대방만 기분이 나쁠까요? 내 기분은 나빠집니다. 화내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 별로 없죠. 그러니까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화낼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그래요. 저도 이제 막 그야말로 진짜 다혈질. 이제 다혈질의 정말 그야말로 어떤 이제 표본이었는데 그 천성도 나이 먹으면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화를 내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좀 안 좋은 소리 해놓고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이제 후회되죠. 그럼 어떤 후회를 해요? 괜히 만났어. 괜히 만나서 사이만 더 어색해졌어.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화내고 나면 이제 어색한 사이가 됐어. 나빠졌어.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. 그럼 보세요. 시간 쓰고 내가 돈 쓰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 쓰고 사이가 더 나빠지면 그게 뭐예요? 정말 후회할 일만 남는 거죠. 그래서 화나면 이제 상대 비난하게 되잖아요. 모욕하게 되고 상처 입히게 되고 그리고 나 기분 상해서 이제 안 좋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?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화가 날 수는 있잖아요.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그냥 이제 잠깐 침묵. 그게 사실 더 무서워요. 그죠? 침묵하는 거죠. 그냥 그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가만히 한 템포 이제 누그러뜨려서 이게 제일 좋은 현상이죠. 그 사이에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내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욱해서 심하게 얘기를 상대한테 스트레이트로 하면 뭔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인가? 뭔가 더 좋아지나? 아니면 내가 화내면 더 후회하겠지?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. 내가 그 침묵하는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 침묵하고 나서 이게 뭐 말해봤자 굉장히 후회만 되겠구나. 그러면 이제 화를 좀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거, 이런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왜 그 아이들하고 이제 통화하는 엄마 아빠가 이제 근데 통화가 너무 안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.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애도 아닌데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지. 그거 갖고 계속 전화하고 정말 그러지 좀 마세요.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죠. 엄마의 상황을 이제 아니면 아빠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 안 받고 통화 안 된 아이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엄마를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. 엄마는 이제 걱정이 된다.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화가 안 되거나 뭐 카톡을 안 보거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엄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들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거기다 대고 막 화내고 막 이제 막 비난하고 이제 애들 막 잡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나중에 결국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 기분이 좋아지겠어요? 그렇지 않거든요.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 일정이 바쁘다고 이제 너무 바빠서 이제 마감일을 못 맞췄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상대가 했다고 치자고요. 거래처에서.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마감이 맞춰질 거냐?
아니면은 그러면 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가 좋게 얘기할 거냐를 침묵 중에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잠깐 나에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화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요.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실수 후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요인과 그걸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이제 원칙들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. 여러분들 말실수에서 후회하지 않고 늘 즐거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